언젠가 여의도에서 비상할 날을 꿈꾸는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 알아보는 여의도 의사당 1번 출구 시간입니다. 오늘도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 신은규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뭐 책 안 가져왔습니까? 하도 너무 광고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잘 팔립니까? 잘 안 팔립니다. 아, 왜 그러세요? 보수의 종말 아니겠습니까? 뭐 네. 제목은 너무 좋다 하시는 네. 분들이 많으신데 네. 뭐 아무튼 간에 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 출판 기념회를 오후 2시에 하거든요. 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수의 종말 신은규 변호사님의 역서 저서인데 참. 아니, 저도 읽어봤거든요. 네. 지금 시국에 정말 읽어야 됩니다. 저도 사실은 다는 못 봤지만 이렇게 네. 봤는데 딱 맞아떨어져 어떻게 맞아요. 예측하고 썼던 책 같기도 해서 네. 놀랍습니다. 근데 이제 참 속마음은 슬픕니다. 이게 나라가 왜요? 참 그러니까 슬프지만 이게 또 진실로 맞춰지는 이런 모습들이 아주 좀 감회가 좀 남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좀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자, 좀 시정연설부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결국 시정연설 윤석열 대통령은 불참을 하고요. 한덕수 총리가 이걸 대독을 했습니다. 뭐 4대 개혁 완수하겠다 뭐 이런 의지를 강하게 냈는데 4대 개혁 뭐 그냥 입으로 완수가 됩니까? 입법 없이는 불가능한데 국회를 가서 여소야대면 더 좀 특히 야당 협조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돌 맞겠다면서요. 절실한 거 아닌 것 같아요. 돌 안 맞네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용기 있는 지도자가 아니라는 점을 이번에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네. 보는데요. 사실 뭐 본인이 겁이 많고 뭐 이런 거야 개인의 특성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이 학교 간다고 해가지고 자랑할 일이 아니듯이 당연히 가야 될 텐데.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으면 대통령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시정연설에 11년 만에 지금 관행이 깨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관행과 제도를 지금 파괴하는 그 파괴 대통령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무엇보다 한덕수 총리에게 시정연설을 이제 대독하게 시켰는데 이게 국민을 무시한 처사임과 동시에 사실 전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그 권한대행 체제를 스스로 준비하면서 훈련하는 거 아닌가. 벌써? 그래서 한덕수 총리에게 대독 연습을 시키는 거 아닌가. 뭐 대독과 대행은 한 글자 차이거든요. 네. 저는 뭐 거의 지금 탄핵에 임박한 그 시점에 저는 매우 참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심각하게 보는 거네요. 네. 예. 이게 실제로 입법기관이고 그 특히 예산 심사하는 기관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거는 민주당이나 뭐 시민들뿐만 아니라 이제 뭐 국힘당의 배현진 의원 네. 같은 정치인도 비판을 하더라고요. 특히 이게 상권분립의 민주공화국에서 이거는 서비스가 아니라 그 당연히 행정부 수반으로서 참여해서 설득을 해야 될 책임이다. 라고 의무, 비판한 책임. 예, 예. 의무 책임이란 이재명 대표님의 말씀이 본질을 지적했다고 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 11월 10일이 국정 이제 임기 반환점입니다. 반전카드인 것 같아요. 기자회견을 또 한다고 합니다. 11월 7일 내일 모레쯤 예정이 돼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말의 값어치라고 할까요? 말의 네. 신뢰가 이미 없는 상황 속에서 더 많은 말을 쏟아내겠다 지금 이런 전략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그 무수한 말 속에 건질 게 뭐가 있는가. 그럼 오히려 국민들이 보실 때는 정작 중요한 거,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이라든지 진상 규명 이거를 안 한 채 나머지 모든 걸 다 한다고 해도 본질이 빠져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고무줄 없는 팬티를 어떻게 입습니까? 핵심이 딱 빠져버리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무수한 말의 성찬들이 정말 이제 국민들에게는 피로감을 넘어서 짜증과 불쾌감을 줄 수밖에 없다. 또 이번에도 나와가지고 어떤 태도를 보이실지 그냥 안 봐도 비디오거든요. 근데 그런 무익한 짓을 왜 더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 기자회견 뭐 할 이해가 필요 되지 없이 않습니다. 대통령실 해명이나 제대로 하면 안 돼요? 해명해서 잘못했다. 그거 먼저 하고 기자회견을 하든지 아니 해야지.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특검법 통과되면요. 예. 거부권을 원래 안 쓰는 게 그렇죠. 원칙인데 그렇죠. 그냥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수사는 수사대로 받고 본인은 국정운영 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그 기본적인 걸 지금 못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헌법을 파괴하고 거부권을 오남용하면서 정말 국민들 앞에 역대급 불량 대통령이다라는 칭호가 아깝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기자회견 해가지고 뭔가 해결된다고 보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해결될 게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계속했던 얘기가 뭐 정진
정진석 실장 같은 경우에도 법적, 네. 뭐 정치적, 상식적으로 문제 없다고 하고 그리고 뭐 4대 개혁 지금 얘기하고 있고 네. 아마 그때도 또 4대 개혁 얘기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쏟아낼 텐데 사실 그 4대 개혁도 개혁이란 말 붙이는 것 자체가 수치 아닙니까? 노동 뭐가 바뀌었습니까? 기억에 남는 게 뭡니까? 건폭이란 단어. 주 69시간 뭐 심지어 120시간 얘기 기억에 남고요. 교육, 뉴라이트 교과서 얘기밖에 기억에 안 남습니다. 의료 지금 난리 난 건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연금 이것도 국회에서 막 연금 합의를 뭐 하고 한 적도 있나요? 그냥 결국에는 제대로? 세대 그 갈등만 불러왔다는 결론으로 끝났습니다. 그런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4대 개혁 얘기를 하고 있고 자기가 마치 뭐 되게 억울하다는 식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자체가 아까 뭐 말씀 주셨듯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4대 개혁이 아니고요. 이쯤 가면 이제 4대 개판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또 세게 또 아니 왜냐면 말씀하시네. 의료에 대해서도 네. 뭔 개혁입니까? 의료 시장에 대해서 완전히 대통령이 건들지 말아야 될 완전히 지금 파괴적인 그런 행태만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복구가 되겠습니까? 전 이 엄중한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어야 된다. 저 그렇게 봅니다. 네, 고무줄 없는 빤스 얘기하셔서 그 댓글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명태균 그 대통령 육성이 공개되니까 침묵하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뭔가 입을 열었습니다. 쇄신 개각을 촉구했고 사과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 한동훈 대표 좀 메시지는 좀 세다는 평가도 있는 것 같은데 메시지 의미, 수위 어떻게 보십니까? 뭐 왜 세다고 보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 게 또 네. 특감 얘기하더라고요. 또 특감입니까? 아 이거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두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특감 얘기할 때가 아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얘기인데 혼자 되게 그 비장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 보면 네. 다수의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보는지를 본인만 모르는 거 아닌가. 이 뭐 지지자들이 항상 늘 있잖아요. 또 각 정치인마다. 네. 근데 그들에 둘러싸여 가지고 지금 뭐 언제 어느 시절에 그 얘기하던 특감을 아직까지 갖고 오나 정말 한심해 보였습니다. 특감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또 특감 얘기하는 거 보면 한동훈 대표가 그나마 그래도 조금 시간은 끌었긴 끌었지만 대통령한테 사과 요구하는 거는 조금 진일보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한동훈 대표는 뭐 하나에 꽂히면은 네. 끝까지 좀 이렇게 가는 좀 집착 증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도 뭐 독대에 대해서도 뭐 재독대 요청하고 굉장히 그 집착적인 모습, 또 내지는 생중계에도 굉장히 네. 집착하는 모습 보였는데 이번에도 지금 뭐 특감에 꽂혀가지고 매우 감떨어진 행보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육성이 공개됐는데 특감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법조인으로서 한동훈 대표가 과거 검사로 과거 범죄를 단죄하던 역할을 해오고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분인데 네. 특검과 특감의 차이도 모른다 그러면은 그건 완전히 자질미달일 것이고 저는 그걸 안다는 전제 위에 저런 식으로 특감으로 우회로를 자꾸 쓰는 것은 뭔가 자꾸 피해가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피하면 어디까지 피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용기를 안 낸 건 아니에요. 조금 네. 용기 냈는데요. 너무 미진하고 본질을 회피한 용기는 그냥 뭐 의미 없는 짓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권 여당 네. 대표가 지금 다수 국민들이 얘기하는 게 뭐 김건희 씨의 활동 자제하고 윤석열 대통령 제발 좀 사과 좀 해주십시오. 이겁니까? 지금 사과하면 저들이 또 이제 사과했으니까 남은 뭐 한 2년 정도, 2년 반 정도를 그럼 잘 지켜보자. 이런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죠. 아니잖아요. 예. 이게 그냥 단순히 무능으로 우리가 비판한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국정농단 문제가 본질인 건데 이미 막 비장하게 저런 얘기하는 것 치고는 너무 가볍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특검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네. 이게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파괴하는 거거든요. 헌법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 주가 조작 같은 경우 불기소로 덮어준 거 이거 시장 경제를 파괴하는 거거든요. 주가 네. 조작 범죄고요. 그다음에 그 디올백 뇌물수수한 걸 덮어줬잖아요. 이거 법치주의 파괴하는 겁니다. 거기다 공천 개입과 선거 개입 민주주의의 적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헌법의 중대 가치를 훼손한 범죄 혐의가 본인과 본인 배우자에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걸 덮고 가겠다?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사과할 테니까 넘어가 달라? 절대 넘어갈 수 없는 일을 사과로 퉁치려고 하고 있다.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두 분이 보시기에는 사실은 한동훈 대표 얘기도 좀 약하다 이거라고 읽혀지는데 막 그래서 그런지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도 뭐 비슷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남긴 목소리입니다. 뭐 아마 선조는 윤석열 대통령 같고요. 7천년 해전의 원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것도 한동훈 대표를 얘기를 하면서 뭐 본인 그럼 이순신인가요?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준석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비판하는 부분,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뭐 훈수, 우리 또 훈수 많이 두는 황희도 이사는 또 이준석 대표한테 훈수 많이 두시잖아요.
훈수라기보다는 네, 비판하시잖아요. 이제 과거의 이준석을 네. 비춰주는 거울이라 생각합니다. 아, 예. 네, 지금 예. 이준석 씨가 어떤 식으로 정치해왔는가. 네. 왜냐하면 결국엔 지금 뭐 여러 논쟁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미래 정치가 어떻게 돼야 되냐. 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과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정치 잘한다, 막 되게 과감하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분들이 계시길래 심지어 민주 진영에서도 그래서 그 거울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사실 저런 식으로 뭐 비유한 거 보면서 할 얘기는 많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본인 이 얘기를 그대로 제가 미러링해서 글을 썼거든요. 지금 본인 양도구육한 거 네. 지금 아직까지 제대로 사과도 안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입도 뻥끗 안 하다 도이치 수사 뭐 얘기하죠. 네. 요거 명태균 씨 관련해서 지금 게이트 드러난 거 이따 뒤에 더 얘기하겠지만 네. 입도 뻥끗 안 하고 있다가 무슨 성적 뭐 조작 얘기하고 여론 보정 얘기하고 다 자기한테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예. 자, 우리 항의도 이사만큼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우리 항의도 신민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네. 이준석 의원이 한동훈 대표를 저렇게 쫓아다니면서 비판하고 네. 항상 그 때만 되면 숟가락 얹고 저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 상당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열등감이라고 보시는 그래서 한동훈 거군요. 대표에게 굉장히 좀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본인의 체급을 높이고 싶어하는 태도가 애써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근본을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아, 예. 이준석 의원 지금 권력투쟁을 바깥에 나와서 장외에서 권력투쟁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왜 탈당했습니까? 그러니까 탈당할 때 뭐 보수 진보를 넘어서 가지고 뭐 새로운 길을 열어보겠다. 그 이름도 개혁 신당이에요. 네. 새로운 신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구당 아니고 신당입니다. 신당이 이게 쉰당이 아니라 신당이에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요즘 신당이라 불리던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묻고 싶은 게 왜 자꾸 구태 정치 신 정치로 돌아가느냐. 아하. 새로운 정치 신 정치를 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하면은 한동훈 대표를 비판할 수는 있는데 비판의 내용도 너무 좀 본질적이지 않은 게 많고요. 네.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본인이 탈당했을 때 가졌던 목표들이 지금 다 퇴색되고 있다. 그렇죠. 그럼 저는 세 개 중에 아까 제가 주가 조작 범죄, 김건희 여사 디올백 문제, 공천 개입 문제 세 개거든요. 이준석 의원은 주가 조작에 대해서만 특검하자 그랬지 디올백도 사과하고 넘어가자 그랬고요. 그리고 공천 개입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천 개입이 아니라 선의의 조언이고 애매하다라는 그렇죠. 입장을 네.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근데 네.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건 뭐냐면은 공천장에 도장 찍은 당대표이기도 하고 지금 문제되는 이 명태균과 너무나도 친밀한 사이라는 게 지금 만천하에다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명태균을 감싸주고 명태균 변호만 하니까 이게 야당 의원 맞냐 이런 본질적인 의문이 지금 드는 거고, 본인이 이준석 의원이 항상 대선과 지선을 승리한 당대표라고 하면서 본인을 치켜 세웠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같이 따르는 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준석 의원의 태도를 보면 공천에서 사고가 났다, 공천 개입이라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 책임이 없는 거예요. 네. 윤상현 의원한테 일임했으니까 공관위원장 책임이고 자기는 모른다, 이런 식의 무책임한 정치는 저는 구태 중에 구태 정치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진짜 예.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요.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정말 신인규 변호사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몇 가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런 거 답변 안 하고 여기서 왜 갑자기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나타났냐? 한동훈 대표가 어제 쭉 뭐 이렇게 윤석열 정부 얘기하면서 한 소수당은 하면서 짧게 한 번 친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당 정치인하고 공천을 믿기로 해가지고 이거 국민들 실망시키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에 또 저렇게 반응을 한 건데 아하. 묻는 거엔 대답을 안 하고 자꾸 저런 식으로 엉뚱한 답변합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최근에 그 천하람 의원이 네. 정진석 실장한테 예. 뭐 그 지지율 얘기하고 막 뭐라 비판하니까 아니 본인도 오히려 이준석 명태균 씨랑 홍매화 심지 않았습니까? 하고 난리가 났죠. 개혁신당 지지율 신경 쓰십시오. 맞습니다. 예. 그거에 뭐 이준석 씨 지지자들을 비롯해서 뭐 개혁신당 쪽에서는 정진석 실장의 그 비판을 엄청나게 했어요. 네. 저는 이게 굉장히 웃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의원이 맨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본인 그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심지어 진행자한테 그럼 민주당 공천 얘기해 볼까요? 그 이상한 거 많던데. 뭐 박용진 공천 뭐 이재명 대표 만남 얘기하겠습니까? 이딴 식으로 쓸데없는 물타기를 해요. 소리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정진석 실장 태도랑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똑같다는 것이다. 거죠. 정진석 실장 비판하지 말라. 네. 개혁신당은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두 분 지금 언급했다시피 이준석 의원 또 그리고 명태균 씨의 또 전화 통화 내용 요거를 고민과 고민 끝에 좀 공개를 좀 했는데, 이때는 언제냐면 7불사 해동 후 다음 날 이루어진 통화입니다. 요거 잠깐 들어보고 이야기 이준석 의원 얘기입니다. 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아무렇지 않게도 막고가 약하긴 약해요 지금. 예? 그게 지금 그 윤석열 기자회견이 약하긴 약하다고. 어떻게? 그리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어제 사귀겠다고 저 오히려 그게 김건희는 그랬으나 한동훈은 받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할 말씀드렸거든요. 한동훈이 받지 않은 게 아니고 김건희가 다 지시했는데 전화를 해요.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한동훈이 받지 않았다면 오히려 한동훈의 포지션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죠. 예. 아니 경선을 하라니까. 자, 말씀도 하셨지만 뭐 지금 SNS 그 한동훈 대표 글 보고는 그 견제하는 뭐 시각도 있긴 한데 지금 이 녹취도 보면 이 녹취 내용 보면 이때도 좀 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부분보다는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부각되는 거 이거를 좀 신경 쓰는 모양새로 들리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까 제가 뭐 신규 변호사님? 열등감이 있어서 예. 한동훈 대표한테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느냐라는 제가 아까 비판을 했었는데 네. 저 녹취록을 들어보면 한동훈 대표의 입지와 반비례 관계에 있는 본인의 입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뭐 정치 공학이라는 말도 좀 부족하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그러니까 사익적인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윤석열의 사익 정치와 이준석의 사익 정치는 본질에서는 같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아까 페이스북 글이라든지 이준석 의원이 최근에 나경원 의원에 대한 태도도 상당히 불량합니다. 묻는 말엔 답을 안 하고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는 다중인격자라는 비판을 비난이죠.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네. 남은 건 네 역할이라는 식의 표현을 쓰는데 저는 당대표를 2번이나 지내신 분이고 초선 의원까지 하시는 분이 이런 식의 표현 수준을 갖는다는 것은 참 대한민국의 정치가 전반적인 수준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저는 그대로 보여주는 교과서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명태균 이제 게이트 오늘까지 이제 공개된 걸 봤을 때는 이준석 의원의 어떤 모습은 두 모습 같아요.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하고 실체하고 좀 다른 것 같고 본인이 지금 떳떳한데 떳떳해 보이지 않아 보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또 이 명태균 공개 이전 이후 이준석 의원에 대한 시선이 달라졌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악착같이 버티려는 일부 이준석 씨 아하. 지지자들이 있지만 예. 대다수 국민들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 내용만 보더라도 이준석 의원 다 알고 있었네. 다 알고 그리고 있었네. 다른 파일도 심지어 그 방송 나가고 거짓말한 것도 지금 다 드러났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냥 떳떳한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마치 준석이 형 떳떳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나 본데 네. 결국엔 그런 식으로 지금 빠져나가기 위해서 박형광 기자 개인을 막 공격하고 뭐 공익제보자 강혜경 씨를 공격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결국에는 이준석 씨의 거짓말이 지금 한두 개 드러나는 게 아니다.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 그 지지율 뭐 자기가 좀 5% 정도 이기고 있으면 뭐 이런 거 여론조사를 볼 줄 모르니까 네. 야 식사하러 가자 이랬다는 얘기를 막 하거든요. 예.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무능하고 아예 그냥 국정 운영이나 이런 걸 할 자격이 없는지를. 네. 근데 그 무렵에 2022년 6월에 지방선거 가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그 유세 다니면서 윤석열 대통령 하나 바꾸니까 국격이 얼마나 이렇게 나아지냐고 그런 얘기를 막 자랑스럽게 하고 개고기를 계속 자기가 팔고 다녔잖아요. 개고기를 팔았다. 예. 양두구유. 결국에 저는 그래서 지금 본질은 뭐냐? 결국에는 이준석 씨가 그동안 그렇게 뭐 태극기 부대 욕했는데 네. 태균기 부대 역할하고 있다. 그 선봉장에 서고 있다. 태균기요? 네. 태균기. 그러니까 태균 수호 비슷한 표현이신 것 같고 저는 이준석 의원이 그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로 네. 아마 상징되는 분이에요. 그렇죠. 뭐 반성과 성찰 사과는 안 하지만 이준석 하면 양두구육이거든요. 그럼 지금도 개혁의 양머리를 걸고 구태의 개고기를 여전히 팔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 녹취록을 보면 저 안에 있는 이준석, 녹취록상의 이준석과 방송에 나온 이준석이 서로 싸우고 있는데 네. 동일 인격이거든요. 네. 근데 동일 인격이 딴소리를 하니까 저건 이제 양심불량 내지는 여러 얼굴을 가지고 국민들을 대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국민을 속이는 정치고 국민을 속여서 본인이 정치적인 이익을 단기적으로 일부 취할 수는 있고요. 뭐 배지도 저는 달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네. 그 정치가 무슨 소용이 있죠? 국민들에게 무슨 효용과 무슨 이득이 됩니까?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저는 저런 식의 정치 행태는 구태 중에 구태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제는 명태 정치 전 끝장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 말씀 네. 덧붙이고 싶은 게 아까 그 신인규 변호사님이 나경원 씨를 다중인격자라고 그렇죠. 얘기했다 했잖아요. 그럼 예. 부정선거론자로 몰면서 중요한 질문 회피합니다. 근데 이 상황을 지금 딱 말씀하신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를 이준석식으로 이제 제가 그 똑같이 공격을 해보면 이 vs 준 vs 석
이거 싸우고 있다고 SNS에 올립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예. 이준석 씨 지지자들은 되게 뭐라 그래요. 네. 막 품격 없다 이런 식으로. 네. 근데 그게 이준석 씨가 여태까지 정치하는 하던 거고 방법이라는 그리고 거잖아요. 그거를 사람들은 또 되게 참신하다. 예. 센스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계속 보여주는 거냐면 논의를 좀 제대로 진지하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아하. 겁니다. 이런 식의 정치가 좋다 하면 그거 똑같이 보여줬을 때도 아하. 야 그럼 이거 어떻게 방어하지? 이렇게 가야지. 저한테는 뭐 품격 없다 온갖 얘기하는 게 다 다 이준석한테 적용되는 이준석 겁니다. 의원이 했던 방법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 이런 미러링을 보고 화가 난다면 네. 이준석 씨한테 따끔하게 얘기를 하라고요. 아하. 이준석 씨가 과거에 뭐라 그랬냐면요. 배신자 소리를 자꾸 본인이 들으니까 국민을 배신한 게 배신자지. 그 자기가 쓴소리 하는데 그게 왜 배신자냐? 그 얘기 신인규 변호사님한테도 똑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신인규 변호사도 배신자라고 하면서 얘기를 아예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네. 본질은 전 답변 못하고 도망치는 거라 봅니다. 근데 저는 뭐 이준석 의원의 행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국은 국민 앞에 정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모든 판단 국민들이 다 하시고 네. 다 보고 듣고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 이준석 의원의 저렇게 좀 얕은 수 그리고 거짓말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전 앞으로도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더 드러날 것들이 많다 저렇게 봅니다. 자, 이준석 의원하고 저희 뉴스토마토의 박형광 기자 두 사람이 또 얘기 나눈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눈길이 가는 부분 저희가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들어보고 이야기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지방정 공천 때 김건희가 개입한 건 맞아. 그래서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기 사실 실물사는 그냥 야경 같은 거지. 그런데 그것도 이해관계자들 다 살펴보면은 누가 과연 입을 열까 또는 그냥 또 명태균 의원이 한마디만 갖고는 안 되는 판이거든. 그거는. 왜냐면 당장 윤석열도 확인해 줄 이유가 없지. 윤석열 정진석도 확인해 줄 이유가 없지. 김건희는 아무 말도 안 할 테고. 나도 예를 들어서 내가 99% 확신하지만 내가 예를 들어 거기에 대해서 이걸 딱 찍을 수 있는 게 있느냐 그러면은 쉽지 않지. 오히려 차라리 그건 의창 보궐 기강정 공천이 내가 더 잘하는 거에 가깝지. 오히려 공천 관련해서 나랑 한 대화들이 김건희 꽤 있는데 여기는 이 폰이 좀 없다. 준서가 이 폰이 없다. 아니 그 폰을 백업을 안 시켜놨어요? 응? 백업을 안 시켜놨어요 대표님? 아니야. 내 거 원래 그 녹취되면 자동으로 구글 드라이브로 날라가.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것들 전 폰에 근데 2022년 6월부터 그러니까 녹취는 있어 전부 다. 2022년 6월부터 녹취 다 있어. 자, 대화 내용은 뭐 이렇습니다. 공천 때 김건희 여사 개입한 게 맞고 본인하고 김건희 여사, 이준석 의원하고 김건희 여사가 그런 대화를 했는 게 맞다. 또 본인은 전화 녹음 거의 하거든요. 구글 드라이브에 보관하고 있다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준석 의원은 이때까지 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뭐 정치적 선의의 조언이다. 이거 본인이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걸 함구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근데 이제 이준석 의원의 저 녹취를 보면 7불사에서 명태균 씨 만나서 텔레그램 그거 한 장만 봤다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보면 카카오톡도 여러 장 보면서 그 국정 개입 얘기들까지 본인은 다 맞습니다. 봤고 심지어 명태균이 상시 자기한테 보고한다고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얌체 내지는 양심불량 정치를 한 건데 아까도 지방선거에서 김건희가 공천 개입한 게 맞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김영선 공천도 공천 개입할 때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같이 치렀거든요. 그럼 지방선거만 개입하고 재보궐선거는 개입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개입하면 둘 다 개입 다 하는 다 거거든요. 했겠죠, 거기다가 한다면. 지금 무수한 녹취록이 나오고 세비 반땅에다가 김영선도 명태균 덕을 봤다라면서 수사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전히 선의의 조언이라는 그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얘기의 입장을 현재까지도 유지하는 것인지 현재 입장을 대답하지 않아요. 이준석 의원은 자꾸 물어보면 7불사에서 자기는 한 장만 봤으니까 판단 보류다. 이 입장만 유지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당시의 말도 거짓말이고 다 봤다는 거고 본인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 있는데 녹취록의 이준석과 방송 나온 이준석이 서로 다투고 있는 이런 국면에서 저는 저 거짓말로 국민들을 언제까지 속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가 의문이고 또 하나는 본인이 자기 통화 뭐 김건희와 연락 가능한 뭐 내용들이 구글 드라이브로 지금 날아간다 그래요. 그러면 저거 이제 없으면 증거 인멸이거든요. 네. 저 손대면 큰일 나는 일이고요. 앞으로는 저 본인이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저기에 대해서도 저는 반드시 강제 수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수사를 통해서 결국에는 공천 개입의 민낯 핵심
진상 규명, 처벌, 전 이 부분까지도 나아가야 되고 이준석 의원은 아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거예요. 예. 알았으면 공범이고 아하. 몰랐으면 무능이거든요. 아하.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알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녹취 내용상으로 여기에 봤을 대해서는 때는. 알았을 가능성이 높아서 공범으로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뭐 다 좋습니다. 본인이 끝까지 몰랐다고 부인을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바보놀이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무능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정치를 할 전 명분과 근거를 상실한다. 저 그렇게 봅니다. 네, 이사님. 굉장히 상식적인 비판을 네. 해주셨는데 소위 이준석식 세계에서는 자신의 양심의 가책이란 게 없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고 얘기를 네.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 지지자들 동원해가지고 여기저기 좌표 찍고 지금 막 악플 달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네. 박형광 기자님 기사 댓글 볼 때마다 가슴 아파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는 분들도 그런 걸 그냥 넘길 게 아니라 박형광 기자가 이 진실을 위해서 계속 싸우고 있다. 용기 내서 목소리 내고 있다라고 댓글 하나 남겨주신 게 전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고요. 네. 왜냐면 그냥 보고 넘기는 분들은 어느 순간 이거 좀 기자의 무리수인가? 이렇게 프레임 전환을 자꾸 하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한테 말려든다 이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다 보면 진실을 한 명한테라도 더 알리기 위해서는 네. 우리가 그런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결국 이준석 씨가 왜 저렇게 무리수 두냐? 이것도 그 녹취를 통해서 드러난 거 아닙니까? 네. 이준석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뭐 한동훈 대표도 얘기 나왔지만 안철수 씨도 왜 저렇게 싫어했는가가 저는 이 퍼즐이 맞춰졌다 봅니다. 약간 캐릭터 비슷한 사람. 본인도 이제 엘리트 정치 얘기하거든요. 네. 저희 막 스펙 좋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꿈꾸고 이런 사람들을 비슷하게 그 자기랑 이미지 겹치는 사람들을 견제하고 그렇게 싫어했구나. 소위 좀 동족 혐오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동족 듭니다. 혐오요. 근데 저는 이준석 예. 의원이 상당히 좀 사악하고 네. 굉장히 좀 불량하다라고 저는 보는 게요. 지금 강혜경 씨 같은 경우는 이준석 의원도 알고 있는 저 공천 개입 사실 저걸 밝히기 위해서 살아있는 권력과 목숨 걸고 싸우고 있어요. 그렇죠. 게다가 공익제보자 김태열 소장은 치아가 12개가 빠졌답니다. 그 네. 괴로워서. 예. 근데 그렇게 공익제보한 사람들을 본인은 공천 개입 사실을 누구보다 지금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서 그 사실을 똑같이 밝히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하고 또 뉴스토마토 박형환 기자까지도 평가절하하면서 굉장히 깔아뭉개려고 하는 저런 태도는 저는 굉장히 좀 사악하다. 그리고 저거는 정치인을 떠나서 네. 같은 사람으로서 저게 해야 될 일인가. 차라리 비겁하거나 용기가 없으면요. 천하람 의원처럼 조용히 있다가 국정감사장에서 얘기를 하든지 그게 훨씬 나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국정감사장에서 좀 목소리 크긴 크던데 좀 난감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네, 뭐 개혁신당 난감은 하죠. 네, 난감은 지지율. 한데, 네. 그러니까 저는 저런 식으로 이준석 의원이 본인이 가진 그 스피커로서의 기능, 아하. 그거 굉장히 공적으로 시민들이 모아준 힘 아닙니까? 네. 방송국도 불러주는 게 전파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 변명회장으로 쓰면서 공익제보자들을 공격하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뉴스토마토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본인이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그런 식의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할 수 있느냐? 이거 저는 매우 사악한 지경이다라고 저는 저도 봅니다. 이준석 씨를 쭉 몇 년 동안 이제 분석을 해온 입장에서 네. 방금 신인규 변호사님의 지적이 굉장히 타당하나 이준석 씨 입장에서는 딜 1도 안 받는다. 공격 1도 안 받는다 생각이 들 겁니다. 네. 왜냐하면 결국에는 다수의 국민들이 본인을 선택한 게 본질인데 이준석 씨는 반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의 상식과 완전 정반대로 움직이듯이 그렇죠. 그 사람의 세계관은 뭐냐면 소위 능력주의 맨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결과,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한다. 그러면 이제 그게 끝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능력인 거예요. 예. 한마디로 이 사람의 세계관에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어떻게 공적으로 돌려줄까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아하. 너네 내가 좀 더 따라봐. 내가 그럼 니네들한테 뭘 줄지 내가 판단하는 거고 이게 다 내 능력으로 얻은 결과물인데 뭘 자꾸 말이 많아. 이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약육강식의 세계를 그대로 지금 정치로 보여주는데 약자들 보호한다고 자기 필요할 때 눈물 흘리죠. 실제로 본질은 자기의 그 과실 따먹기가 본질이란 겁니다. 아니 네. 그 말이 많네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저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녹취록에 나오는 네. 당이 말이 많네. 그게 저는 떠올라가지고. 자, 뭐 지금 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명태균 씨가 취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연락하고 지낸다. 그렇게 의심되는 녹취가 추가로 공개가 됐는데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보고 요거 마지막으로 또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대통령 전화로 통화 아직도 하고요. 저 대통령은 자기가 그거 안 한 사람은 안 받죠. 그리고 김건희 사무는 원래 전화가 세대예요. 비밀 전화가 따로 있죠. 급하게 할 때. 아침에도 내 대통령한테 그 김영선 의원 내가 영상 편집했더라. 그 영상 내가 편집했거든. 앞에 그 사진 하나 넣고. 근데 고생했다고 축하한다고.
대통령실은 입장 표명을 뭐하라 합니까?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은 뭐 매몰차게 끊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든지 뭡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근데 이것도 영 역시 다른 얘기잖아요. 역시 사악한 거죠. 그러니까 사악한 겁니까? 세비를 받고 국민에게 봉사해야 될 국민 전체의 봉사자인 공직자, 그것도 네. 대통령실의 구성원들이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나와서 거짓말을 한다. 과거에도 닉슨 대통령 본인이 대통령직 사퇴할 때 거짓말이 논란이 됐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도자의 정직성이라는 것은 권위를 뒷받침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인데 저렇게 하루 이틀 만에 들통날 거짓말을 왜 저렇게 하는지. 저건요 동네에서 잡범들도 저런 거짓말은 안 합니다. 하루 이틀 만에 드러날 거짓말 왜 합니까? 애들도 거짓말해서 그 다음에 바로 걸리진 않잖아요. 우리 애들 보면 네. 며칠은 가거든요. 저렇게 바로바로 걸릴 거짓말을 뭐라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기사 하나를 보면서 네. 굉장히 열받았던 게 그 범친윤계 네. 입장이라고 막 기사에 나온 거 보니까 윤석열의 결단을 기다린다 이거예요. 자기들도 부글부글 한다 이겁니다. 그럼 이것도 진짜 웃긴 게 본인들은 배지 아닙니까? 네. 배지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잘못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풀어갈까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정치지. 뒤에서 막 기자들한테 나도 열받았다. 윤석열 결단해야 된다. 이게 뭔 정치입니까? 예. 아무나 그럼 정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도 웃긴 거고 결국에는 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그 지키고 막 붙어 먹는 사람들이 계속 주요 보직들 차지하니까 여태까지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지만 이젠 그 약발도 다 떨어지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저분들이 수사를 안 받으니까 법무소인 줄 모르는 것 같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번에 특검 수사를 통해서 법이 살아있음을, 정의가 살아있음을 저는 명확하게 알려줘야 된다. 저 그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명태균 씨가 SNS에 이제 민주당 거짓말하지 마라.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 녹취록 없는데. 근데 이거 SNS가 의미가 있나요? 왜 자꾸 명태균 씨는 뭐하라 이런 걸 자꾸 씁니까? 이제 명태균의 시간은 끝났다. 끝났죠? 네, 전 그렇게 봅니다. 저 뭐 사기치지 마. 다 나왔어요 벌써. 다 불안한 나왔잖아.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추경호 원내대표 메시지를 그래서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예. 있다 보는데요. 민주당에 뭐 40부작 드라마 쓰냐고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네. 빨리 공개하라잖아요. 이게 실제로 그 전략 전술 짤 때도 예측 불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들은 얼마나 민주당이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일단 다 40부작은 깔아. 아니겠죠. 그건 뭐 사실 더 많을 수도 더 있고요. 많은 100부작이 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니, 불안하면 빨리 자수하면 돼요. 맞습니다. 이게 자수하고 본질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예. 거죠. 조금이라도 이제 좀 형을 줄이려면 아니, 불안하고 이러면 정치인이라는 거는 국민을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이준석 의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단독도 녹취가 보도돼서 오늘 여의도 의사당 1번 출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황희도 이사, 신인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